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. 그냥 글씨가 좋죠. 진정한 재무 동반자, 동반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앞에 진정한은 더 좋은 것 같아요. 예. 인생을 살아가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거 맞죠? 예,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. 이런 사람이고 싶고요.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,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운동을 하러 가보시면 혼자 열심히 운동을 하실 때가 있고요. 아니면 파트너, 같이 있는 뭐 코치라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혼자 할 때보다 누군가 도와주게 되면 거의 한 2배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. 남자분들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 뭐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막 들다 보면 정말 무거워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할 때 누군가 손가락 한 개만 탁 걸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2개, 3개를 더 올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그 2개, 3개가 진짜 나에게 힘이 되고 근육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돈 관리, 재테크, 뭐 재무 관리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. 고객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운동도 뭐 아령 드는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다 운동할 줄은 알죠. 그런데 혼자 하는 거랑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줄 때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했던 고객들이랑 좀 제가 동반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보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늘어만 가는 카드비, 신용카드 제가 정말 쓰지 말자라는 신용카드가 왜 쓰면 안 되냐면요. 아니 이건 다음에 제가 신용카드 특집을 한번 따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하여튼 신용카드는 뭐 싫어하는데 신용카드 카드빚이요. 처음엔 작아요. 근데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죠. 별로 줄질 않아요. 신용카드는요. 마이너스 통장이랑 거의 비슷한 원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늘면 줄질 않아.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열심히 카드를 막 썼어요. 근데 내가 신용카드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. 소비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. 생각이 돼. 정신 딱 차리고 이제 카드 쓰지 말아야지. 그랬는데 월급 들어왔을 때 카드값 내고 나니까 또 현금이 없는 거죠. 현금이 없으니까 또 카드를 쓰게 돼요. 그러다가 다음 달부터는 절대 내가 이제 카드 쓰지 말아야지. 진짜 줄여야지. 라고 생각을 해서 딱 가면 또 카드값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죠. 또 카드값을 내고 나면 또 현금이 없어.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.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. 근데 그 와중에 카드값이 늘면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. 경험 많으실 겁니다. 이 290은 뭐냐면요. 제가 최근에 만났던 사회초년생 고객분이신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을 겁니다. 290만 원의 카드 빚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이분의 월급이 얼마냐면요. 210만 원이었어요. 210만 원이고요. 고정비가 한 달 나가는 게 38만 원인데 카드값이 늘고 늘어서 이제 110만 원 됐대요. 여기 할부까지 치면은 290만 원이 카드 빚이 생긴 거죠. 그리고 기타 지출이 60만 원, 여기는 뭐 이것저것 적금도 조그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출이 있었는데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6월 5일 날 월급이 210만 원 들어오면은 38만 원 빠져나가고 110만 원 또 카드값 내고 나면 또 현금이 없는 거죠. 그럼 또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아야 돼? 한 달 동안? 네, 카드 써야 되는 거예요. 카드 쓰면은 돈이 모이지 않는다, 소비가 많아진다 이런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 늪에 빠져버린 거죠. 카드사가 다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? 카드라는 거 웬만한 결제력이 아니면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 친구랑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. 210만 원 6월 5일 날 받으면 38만 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월급 중에 142만 원은 카드값을 갚아라. 그리고 적금 모아놨던 거 깨라 그랬어요. 적금 좀 100만 원 가까이 모아놓은 거 있길래 그거 지금 적금 중요한 게 아니다. 적금 붓다가 소비 통제가 안 되면 큰일 난다. 여기 이제 기타 지출 요 부분에 적금이 좀 있었거든요. 그거 적금 들어간 거 다 깨서 142만 원이랑 그거랑 합쳐가지고 카드값을 6월 5일 날 싹 갚아버려라. 네 인생의 카드를 없애버려. 이런 얘기를 나눈 거죠. 절대 카드 쓰지 마셔라. 없애버려라. 그게 지금은 적금 붓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. 앞으로를 보면 그런 말씀 드렸고요. 그리고 대신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. 한 달에 30만 원씩으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. 언제까지? 한 달 동안.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. 프로젝트 만원의 행복. 예전에 TV 프로그램도 있었죠. 하루에 만원으로 사는 거예요. 차비, 밥은 회사에서 준다고 하시니까 크게 나갈 거 없고.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. 그렇게 해서
성공적으로 만원의 행복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시면 7월 5일 날 월급이 들어올 때부터는 38만 원은 고정비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, 가용한 게 이제 172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생활비를 얼마 쓸 거냐, 저축을 얼마 할 거냐, 그리고 저축은 그때 가서 어떤 저축을 할 것이냐, 이거를 이때 상담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거라서 한 달 후로 미루기로 했고요. 저는 이때 가서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야기 들을 준비를 해서 오세요. 거기에 대한 게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차근차근 흐르고 있었죠. 근데 저는 알아요. 이렇게 뭘 아냐면 상담 끝나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. 그분한테. 오늘 다녀가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 보이셔서 기대가 됩니다. 예. 누군가 기대해야 한다 그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? 6월 말 웃는 얼굴로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만원의 행복 화이팅. 보냈더니 또 고맙더라고요. 자극이 되어서 저랑 만났던 시간도 자극이 됐었나 봐요. 그래서 또 영상 관련된 거를 재테크 영상 또 봤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런 카톡을 왜 보내드렸냐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나눠도요. 상담실을 나가시고 나면 그냥 잊어요. 예. 왜 우리 극장 가서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봐도 그 여운이라는 게 극장 가서 나가고 1시간, 2시간 지나면 또 우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또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습니까? 예. 재테크 상담, 재무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저랑 상담을 하시고 나누고 가시면 아 그냥 오늘 좋은 얘기 했네 끝이에요. 행동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서로에게 헛된 시간이지 않기를 위해서 이런 카톡을 보내드렸고요. 그리고 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돈 관리 잘 되고 있냐고 만원 행복 잘하고 있으시냐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저한테 본인께 쓰신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. 보시면 지금 막 다 체크카드예요. 원래 신용카드 쓰시던 분인데 잔액이 이제 23만 원 남고 22만 원 남고 20만 원 남고 20만 3천 원 남고 이렇게 잔액이 조금 줄어들고 돈 써가는 과정들을 저한테 이 카톡으로 보여주신 거죠. 사실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본인의 노력인데. 근데 칭찬받고 싶지 않을까요?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. 친구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. 한 2만 원 정도 초과했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검사를 하는 게 혼내키려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약간 반강제성이라는 걸 부여해서 이들이 그런 걸 행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된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숙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돈 관리 잘하고 있냐, 뭐 잘하고 있냐 등등등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하는 거. 상담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수록 저는 좀 더 지출 관리 신경을 쓴다라고 믿고 있거든요.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금연 전화 있지 않습니까? 거기 금연 전화해서 금연 상담하면은 별로 하는 게 없대요. 담배 얼마나 피세요? 뭐 어떻게 안 필 거죠?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담 다 끝내고 나서 하루에 한 번씩 금연 상담사가 전화를 한대요. 그 전화는 뭐냐면 오늘 담배 몇 개 피셨어요? 오늘 담배 안 피셨어요? 너무 잘하셨습니다. 아 담배 2개 피셨다고요? 그러면 내일은 안 피는 건 힘드시면 하나만 펴보는 걸 목표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렇게 중간중간 약간의 관심만 보여준대. 근데 그게 금연을 돕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재무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특히 지출관리 같은 경우에도. 엄청 칭찬해드렸어요. 잘하셨다고. 칭찬받으셨으니까 아마 기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. 물론 칭찬하는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.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 남자친구 뭐 같이 오신다고 아직 미혼이신데 남자친구도 같이 재테크 잘하고 싶으시다고 뭔가 재테크에 재미를 느끼시는 거죠. 이렇게 혼자 할 때보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면은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다음 주에도 인증샷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인증샷을 받고 또 어저께 오늘 날짜가 6월 이제 말 30일인데 조금 이제 오버가 된 것 같긴 하세요. 근데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어요. 괜찮다고. 한 번에 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건 어렵거든요. 만 원으로 110만 원 쓰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30만 원 딱 씁니까? 안 되죠. 그런데 아마 다 쓴 게 한 40만 원인가 정도 쓰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럼 110만 원 쓰시던 게 40으로 준 거지 않습니까? 굉장한 거죠.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과입니다.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. 아마 다음 달에는 충분히 30만 원으로 한 달 만원 행복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드리고 싶어요.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,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죠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차피 이 일을 오랫동안 할 거고요. 그리고
모든 분들은 재테크를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 재테크하는 과정, 돈 관리라는 과정에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계속 동행할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사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누군가한테 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친구도 할 수 있고 부모도 할 수 있는데 부끄러운가 봐요. 안 되는 거죠.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어디 가서 그걸 퍼뜨리겠습니까? 저 혼자 이렇게 착 간직하고 정리해놓고 있겠죠. 네, 이런 게 아마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돈 관리하는 거 되게 쉽지 않지만 돈 관리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.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면요. 저한테 노크해 주세요.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 고객님들한테 정말 큰 도움 드리고자 준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. 노크해 주시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